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이번에 입학을 한 202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치렀던 우리 사관학교 기출문제, 영어 과목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치동 스카이십시 교육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유주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클래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정확한 독해는 기본적으로 다 전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관학교 입학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우리 사관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구조를 익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을 우리 같이 들어온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수업 자체가 좀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건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런 의미니까 답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답으로 가기 위해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항상 우리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 지문에 등장한 어떤 그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논리라고 한다는 거는 논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는 뭐냐면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일단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근거가 타당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분명히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근거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결론이 도출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 핵심과 근거가 있고 핵심과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할 때도 사실은 답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지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고 단순히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왜 답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좀 크리티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답을 아는 전제 하에서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문도 논리적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과정도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좀 지금부터 우리 사고 과정을 영어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고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꿔 나가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대충 이런 뜻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 쉽게 나오는 거, 어렵게 나오는 거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워낙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구조 항상 떠올리시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핵심은 어디에 있고 근거가 어디에 있고 항상 따져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관학교 작년에 문제 나온 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개념이 조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생소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리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 제대로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자,
그런데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밑줄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법 문제 풀이 목적이 그거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도가 꽤 단순하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빛의 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 소스, 광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근데 광원이 어떤 광원이에요? 그 주어진 표면에 이제 그 렌즈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랜드라는 개념이 이렇게 착륙하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랜더스 그 팀 이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빛이 쏘아지는 거죠. 그 표면으로. 그런 광원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빛의 양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 개념이 조도라는 개념이 자 푸드 캔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고 어쨌든 측정하는 단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미터법을 얘기하는 거죠. 미터법으로 측정이 되고 푸드 캔들로 측정이 되고 그쵸? 그리고 미터법은 이제 럭스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해놨고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in the built environment, illuminance is the feature that brings shape and clarity to a near spatial composition.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건조 환경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지어진 환경 거기서 이제 조도라는 애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하가 이제 피처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brings. 자, 형태와 어떤 선명도를 가져온대요.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묘한 어떤 공간 구성에게 이제 구성에 가져오게 된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얘가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1번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지금 PP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예. 항상 우리 PP는 어디에 속하죠? 얘는 우리 준동사에 속하잖아요. 우리 준동사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준동사에 밑줄 쳐졌을 때 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준동사에 밑줄 쳐져서 쌤이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데 시켜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주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주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이미 여기 나왔으니까 얘는 어차피 동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뭘 판단해 봐야 돼요? 분사는 판단해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수능을 얘기했죠. 동수랑 동준이가 수능을 본다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이번에 수능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항상 PP랑 ING가 맞게 써졌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 능동이 맞게 써졌는지. 그래서 수능 문제라고 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수동 능동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 얘기예요. 예. 진짜 수능이 아니고 그 얘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메저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측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PP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가 2번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관계대명사를 생각을 할 때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예, 한번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그쵸? Controlling the intensity of visual extremes.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썼을 때, 그쵸? 예,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레센도. 그 다음에 얘 라이트와 다크, 어두움과 이제 밝음과 어두움의 크레센도, 그쵸? 근데 둘 다 이제 리빌과 둘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이드, 그 어떤 복잡한 공간에서 리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할 수 있으니까 보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얘가 만약에 관계 대명사로 썼을 때 실제로 그러면 주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주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얘가 왓이 되게 되면은 이 문장 자체가 문장이 아닌 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쵸? 그래서 얘가 왓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왓으로 썼다는 거는 얘는 이제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왓을 쓰게 되면은 문장 자체가 깨지게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다른 어떤 대명사, 명사 이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로 바꿔야 되는 거죠. 주어 역할을 하려면 이제 명사 아니면 대명사여야 되니까 얘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it 같은 애로 그냥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네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다. be capable of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은 이상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항상 what은 대비되는 애가 매우 높은 확률로 대시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어차피 대수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얘가 썼을 때, 지금 문장에서 동사가 사라지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what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법과 어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독해를 해보면 얘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얘를 이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what이라는 애가 쓰이는 게 딱 생긴 것만 보면은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단하시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거는 독해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장에서 주된 서술어하는 동사가 어차피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건 문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장이 됐든 간에 주어는 없을 수 있지만은 명령문인 경우에 주어는 없지만은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그냥 이수로 바꿔야 되는 어떤 명사 역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있잖아요. 자, 비동사가 나오고 나서 of 추상명사가 나오는 거. 예. 중요하대요, 지금. 얘는 뭐 현상학적인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실용적인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of great, practical, and 여기 이 단어는 현상학적인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쓰이게 되면 여러분들 그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중요해요? 실용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뭐 건축 어떤 조명 디자인에서 조명 설계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as it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주냐면은 자 우리 뭐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요. 거기를 통해서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공동의 목적어죠.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적어가 공동으로 되어 있고 그 공간을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안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within이 쓰였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고 그게 뭐 건축물의 목적인 거죠. 그 안을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줬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을 볼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실감을 못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내용을 구분을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여기 보시다가 얘가 어떤 개념인지 그쵸? 여기서 한번 끊어 주셔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능이 나왔죠. 예. 기능이 나왔고 여기 할 수 있는 기능들 예.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moreover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뭐 또 다른 어떤 기능이 등장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은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떤 감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능은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공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의 어떤 intrinsic fear, 자 공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어떤 그 어두움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본질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ravitation 여기 이 중력이라는 의미가 왜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뭐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fear라는 거는 무서워하는 거고 gravitation은 왜 나왔어요? 거기로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 뭐 빨려 당겨지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gravitation이 쓰인 거고 빛을 향해서 간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자 그 방식에 영향을 미쳤대요. 그 방식에 있어서 init 그렇죠? 여기는 그 how를 원래 관계부사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그 the way how가 안 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뭐 that을 쓸 수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있고, 그 way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nit를 써준 거고요. 예, 전치사 밖에 써줬고, 그 다음에 our society plays face in light as a means to.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사회가 그 신뢰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빛에다가 뭐의 수단으로서 자 어떤 안전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쵸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finally 그러면 얘도 지금 맞게 쓰인 거고 그쵸? finally 마지막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조도라는 이 개념이 자 빛의 양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게 뭐 사실은 파이널이라고 그러면은 뭐 결론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뉘앙스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 지금 적절하게 적절한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었을 때는 자 삶의 어떤 지속성을 보장을 해준다. 이거는 우리 서스테이너블에서 우리 봤던 그 개념 있잖아요. 고객 지속 가능성. 거기서 이제 나온 명사인 거고, 지속 가능한 거기서 나온 명사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극단으로 몰렸을 때는 can cause physical damage. 신체적인 어떤 그런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누구의 케이크 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덧붙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기능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얘네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서 인슈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뭘 봐야 되지? 예. 동사에 밑줄 쳐졌으면 우리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 얘가 넘어가 보거든요. 네. 자, 얘가 지금 대절 안에서 동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그래서 대절 안에서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인슈어는 지금 앞에 나온 어떤 선행사,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 애를 받아서 지금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게 어차피 준동사는 못 쓰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동사 나왔을 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수일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S가 붙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기는 지금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 또 나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을 때 적절하게 이제 통제가 되었을 때 관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극단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요거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트랑 여기 퍼폼은 이 to를 지금 allows 다음에 우리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또 이렇게 병렬이 된 거죠. 그래서 to 여기 내비게이트랑 퍼폼이 병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퍼폼을 그냥 쓰면 되는 상황인 거죠. 얘도 사실은 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얘는 to 부정사 안에 있는 그쵸? 그래서 to 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판단을 할 때 뭐 따로 생각을 해볼 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폼까지 이제 퍼폼은 지금 이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났던 그런 어떤 문법 패턴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2번 그쵸? 예, 여기서 이거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퍼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어차피 얘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쵸? 투부정사를 가지고 우리 뭐 어법 문제를 내면은 원래 잘못된 보기를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경우의 수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도 뭐 어려운 보기들은 아니었어요. 그쵸? 이니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슈어스 동사 밑줄 쳐졌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어떻게 어떤 부분에 밑줄이 어떤 단어에 밑줄이 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뭘 판단을 해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으셔야지 이게 시험을 보실 때 눈에 그게 들어오시는데 이게 만약에 볼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막 어렵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 판단해 보시고 진짜 뭐 독해를 다 처음부터 해보시면서 이게 지금 뭔가 이상이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어법 공부하실 때는 그냥 어법 단순하게 얘가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A4 용지 같은 데다가 자기가 공부하실 때 어법에 뭐가 나오는지 누가 물어보면은 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친구가 어법에 뭐 나와? 사관학교 시험에 어법 뭐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계속 했잖아요. 우리 뭐 윈터 때도 했었고 뭐 계속해서 뭐 우리 사람 이름으로 했을 때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다 파생되잖아요. 거기서 그 범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밑줄 친 부분이 정확하게 뭘 판단을 하라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공부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뭐 보면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또 이 정도 수준은 사실은 우리가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 어쨌든 따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무난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2번 문제는 사실 이제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접했을 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이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칼 포퍼가 때때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냐면은 to have 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어떠한 이론도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가 없다. 참인 것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은 일단은 그가 훨씬 더 이제 레디컬 급진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대. 이거보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견지했다. 자, 일단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He saw that of the theories that have not yet been positively disproved.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that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that절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올 때 좀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론들 중에서 근데 어떻게 된 어떤 이론들이에요? that절에 해당하는 이론들 중에서. 자, 아직 확실하게 반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론들 중에서 반증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틀린 걸로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론들 중에서 자,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어떤 이유를 갖고 있지 않대요.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다른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거를 믿지 않고 믿어야 되는 더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상대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A라는 견해, B라는 견해 둘 다 지금 반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위상은 똑같은 거예요. A를 B보다 더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it is not that even our best theory cannot be definitely proved. 자,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의 어떤 가장 좋은 이론마저도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가 없대요. 그쵸? 그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it is not that 그게 아니라는 거죠. not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it is rather than 이게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은 there is no such thing as best theory. 그래서 어떤 베스트 시어리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남은 이론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살아남은 이제 이론들이 같다.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equal.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us. 그래서
포포의 뷰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은, 자,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시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증거들을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들을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Support one surviving theory over the others.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이론에 대해 지지를 해주는 그런 증거들을 모으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devote oneself. 자, 자기 자신의 스스로 이제, reducing the size of the pool of surviving theories. 그쵸? 이 살아남는 그 이론들의 풀의 사이즈, 살아남는 그 이론들의 그 풀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논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생각들을 논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의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체 풀이 있었어요. 전체 풀이 있었는데 이 중에 살아남는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계속 논박해서 제거하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제거를 하다 보면은 제거의 양이 많아지면은 점점 이 풀의 양은 줄어들겠죠. 이 안에 있는 이론들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자,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논박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요. 반증을 해서 이제 틀린 이론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 남는 이론들은 다 참인 어떤 그런 이론들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탐구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자, 디스프루프. 계속 반증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제 디스프루프, 반증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폭로자고, 얘는 뭐 파괴자고, 얘의 어떤 탐구의 그 논리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이게 좀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감만 오시면 되는데, 이거를 일단 얘가 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cientific person, 과학자들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지금? 예. murderous resolve. 살인적인 어떤 각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얘가 원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 얘가, require를 쓰시고 나서, 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자, 이렇게 A에게 B를 요구하다. 자, 이런 식으로 쓰이진 않아요, 얘가. 예, 이런 식으로 자형식 동사처럼 쓰이지 않고 A로 하여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하는 게 대상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 numerous 여기 murderous result, 그쵸? 그래서 to have.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런 식으로 뭐 사형식으로 쓰이지도 않고 얘가 이제 이렇게 수동태로 쓰일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탐구 과정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그냥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실 건지를 생각하실 때 요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기출에 나왔으니까 어차피 서학교 문제 특성상 기출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다는 건 좀 아셔야 되고, 일단, only if scientists throw themselves. 자, 여기, 뭐, 아주 그냥 매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얘기니까, 오직 어디에 매진할 때? 얘는 지금 슬러러는 뭐예요, 이거? 네, 얘는 뭐예요? 네, 학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죠. 모든 어떤, 스페큘레이션. 다 죽일 때. 그쵸?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뭐 프로그레스는 얘가 도치가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주어예요. 얘가 조동사고 어차피 여기는 지금 조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원형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경우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essentially 얘는 부사의 밑줄 찾았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판단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문장 전체를 지금 꾸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부사를 쓰는 상황이 맞아요. 얘를 만약 essential을 쓰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어가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여기에 형용사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일단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투부 정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잘못된 보기를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얘가 리즌이 없다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상이 없죠.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 뭐 지금 동사가 있는데 동사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서는 뭐 themselves, devote oneself to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과학자리 어디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두 개를 일단 풀어 보실 때, 이 문제를 풀어 보실 때 일단 두 문제를 일단 다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두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약간 문제가 뭐 평소보다 좀 어렵게 나왔던 게 좀 확실하니까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예, 그게 우리의 어떤 가장 최고의 어떤 이론조차도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레더를 써서 뒤에 나타냈었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그래서 일단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est theory. 자, 베스트 시얼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제거가 된 이론들 제거하고, 그러니까 제거가 된 이론을 빼고 남아있는 이론들은 다 동등한 이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 시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스트 시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 이론은 다른 어떤 이론보다는 우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베스트 시얼이가 지금 정확하게 분명하게 뭐 증명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자, 베스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게 오직 살아남는 이론만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살아남는 모든 이론들이 다 동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가지고 있는 견해는 좀 특이한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면은 이게 독해 자체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파악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 수동태를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아까 쌤이 얘기할 때 동사에 밑줄 쳐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사 부분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뭘 판단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능을 판단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동과 능동이 맞게 쓰여졌는지를 판단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뭐 수동으로 쓰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 보시고 이게 틀렸다는 걸 아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일단 좀 루즈해진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좀 뒤에 재밌는 거 먼저 좀 보고 할까요, 이제? 네. 그걸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 먼저 가서 일단 보고 나서 가볍게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 좀 이렇게 핵심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 좀 뒤로 미루고 우리 좀 요 부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리듀스는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예, 이런 게 좀 어렵죠, 리듀스. 어떤 개념이에요? 예, 이게 약간 줄이는 거죠. 약간 환원시키다, 약간. 그러니까 낮은 단계로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건데, 자, 북서 항로를, 자, 어떤 적대적인 북서 항로에 대한 도전을 지금 적대적인 항로에 대한 도전으로 줄이는 거, 뭐 축소시키는 거. 이것이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찾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챌린징은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대요. 예.
자, 굉장히 competitive market to a battlefield. 경쟁적인 어떤 그런 시장에서부터 뭐 전쟁터까지. 그런데 자, 어떤 그 도전 상황을 다른 어떤 상황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구별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넘버를 띄면서 많은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 가변성, 그 다음에 뭐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위험의 어떤 심각성, 그쵸? 그 다음에 그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그 노출의 어떤 기간,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5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분이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쵸? 예. 예. 근데, 자, 레어는 뭐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leadership environment, in which all of these variables are high.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을 평가를 할 때, 어려운 환경을 평가를 할 때,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100점 만점이면은 한 요소당 뭐 편의상 우리가 20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5개가 다 어려우면 어떤 몇 점이 돼요?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레어라고 그랬잖아요. 예, 레어. 이런 어떤 리더십 환경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100점짜리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100점에 해당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고, 그러면 뒤에 나온 예시들은 뭐예요? 자, 여기 불 끄는 거. 불 끄는 거는 지금 어려운 비즈니스이긴 해요. 그쵸? 그런데,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자, 프리딕터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훈련받은 그 소방관들에게는 불이 어떻게 움직여요? 프리딕터블한 웨이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길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출 정도는 지금 그렇게 지금 예,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5가지 요소로 20점씩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불이라는 이 환경은 우리가 아무리 높게 잡아봐도 60점밖에 안 되잖아요. 100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2가지 요소가 이미 깎여버렸으니까. 그쵸? 리더십 환경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얘도 마찬가지예요. 핀테크도 마찬가지로. 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새로 만드는 것. 그것도 뭘 포함해요? 자, 굉장히 어떤 변수가 많은 환경을 포함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옵션이 있대요. 외부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얘는 외부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100점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난이도를 갖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런데, 자, 그 북서항로를 항해하는 거. 북서항로 항해하는 거는, 자, 모든 차원에 있어서 챌린지였대요. 그럼 얘는 예외적인 경우인 거예요, 결국에는. 5가지 요소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얘는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거의 100점에 필적하는, 그 100점이라는 어떤 그 난도에 육박하는 그런 극강의 난이도를 가진 그런 챌린지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위협이, 자, many forms, 뭐 다양한 형태로 왔어요. 근데 잘 따져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unpredictable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치명적인, 잠재적 치명적이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개입이 ruled out, 배제가 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는 길었어요. 그쵸? 그렇게 따져보면은, 자, 거의 모든 요소가 지금 다 어려운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는 예외적으로 거의 100점에 해당하는 그런 극강의 난이도를 갖춘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리딩 탐험을 이끄는 거는 굉장히 멀티 디멘셔널 챌린지, 굉장히 어떤 복합적인 챌린지를 가진 그런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어차피 그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다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얘를 수치화시켰을 때 얘는 예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려움과 비교를 했을 때도, 다른 환경과 비교했을 때도 좀 유별나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적대된 환경으로 이제 축소시킨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오버 심플리파이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과잉하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런 지문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이게 도대체 그 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좀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 반면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 뭐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따져보면은 오버 심플리파이를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24번으로 가볼게요. 요약 문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문화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어떤 큰 신화가 뭐냐 하면은, 자, 그 민주주의가 어디에 기초해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프리 익스프레션, 자유로운 어떤 뭐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익스프레션. 그래서 뭐 말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인쇄가 되는 거, 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민주주의가. 얘가 사실 상투적인 어구로 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어떤 신화라는 거는, not without its advantages. not without이니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는, 자,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자, 어떤 자유로운 익스프레션, 표현이, 자, 그 어떤 정당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정당화냐면은, as a matter of principle, 원칙의 문제로서,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어떤 체크는 뭐예요? 견제로서 정당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프라이스가 굉장히 때때로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However, sometimes high. 자, 여기서 일단 이런 표현 보시면은 이제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요건 무슨 말이에요? The public sphere can't be contained.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이해 가는 사람, 이거 독해할 때. 요런 게 사실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를 보게 되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컨테인트. 우리는 그 좀 단순하게 외우면은 저 뭐 포함하다 이렇게 뭐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쵸? 그럼 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저기 공공의 영역이 포함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 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테인이 이제 약간 그 억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면 가짜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퍼블릭이 여기서는 약간 그 공공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을 의미해요. 대중들의 영역이라는 게 어떻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컨테인. 억제되고 통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온갖 군상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중에는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교훈이래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그쵸? 어떤 novel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뭐 넘쳐날 때, 정보 공간이 넘쳐날 때. 자, 1938년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되는 거죠. 1938년에, 자,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이 극단이, 자, 뭘 했냐면은, 자, 라이브 라디오, 퍼포먼스, 자, 라이브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소설이, 이런 제목을 가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자, while, 자, there is not much evidence. 어떤 증거는 없었대요. 그쵸? 저 프로그램이 지금 실제로 이제 뭐 패닉을 일으켰다는 어떤 그런 명백한 증거는 없대요.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하이픈으로 앞뒤가 끊어져 있는데, 뭐 실제로 얘가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게 이제 자, 그 드라마틱 퍼포먼스, 드라마 상황이라는 거, 드라마 공연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방송이 모았다는 거죠. 신문의 어떤 보도를 주요 신문들의 보도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이미 어떤 그 규제 하에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연방 어떤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그 뭐 신문 방송 이런 걸 다루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낸 어떤 규제 하에 있었는데 자, 그것이 이제 1934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때가 1938년이니까 이미 규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가 이제 원 미디엄이 다른 데 대항을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 문장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방송 언론 환경이라는 게 원래 어땠을 것 같아요? 신문이 먼저 나왔겠죠. 라디오보단 당연히 신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문이 먼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라디오가 이제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등장을 한 거죠. 라디오가 등장을 해서 이런 황당한 퍼포먼스를 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문들이 이거를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문들이 원래는 메인 어떤 그 언론 환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라디오라는 어떤 신미디어 기술이 나타나서 미디엄은 미디어의 단수형이잖아요. 그쵸?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걔가 나타나서 이제 이 환경에다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신문에다 도전을 한 거죠. 라디오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신기술이 나타날 때 굉장히 어떤 그 파급력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왔던 그 뭐 어떤 이 트루스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의 대중의 영역이 항상 억제될 수 없다라는 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뭐 또 다른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A, B에 들어갈 말, 요약문은 어차피 출제위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요약문을 우리가 요약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좀 완벽하게 핵심으로 추려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자, A에 들어갈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지금 이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be built on. 그쵸? 요게 이제 어디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러면은 뒤에 여기서 지금 프리 익스프레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가 되려면은 얘가 뭐가 되는지. 그럼 쌤이 판단하기에는 2번, 4번, 1번은 어차피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보기고 A번만 놓고 보면은 뭐 파운데이션과 코너스톤 이렇게만 가셔도 어쨌든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B번에 보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uncontrollable 지금 여기 unintended 자 the cost can be 여기서 앞에서 프라이스로 나왔던 게 코스트로 여기서 받아진 거죠. 그래서 얘네가 자 그 의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어떤 그 어떤 진실되지 않은 것의 어떤 그 뭐예요? 이거를 진실되지 않은 거를 감추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라디오가 이걸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거는 아예 저기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보기들이었고 여기서 뭐 어쨌든 초석이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비빌트온을 가지고 이제 코너스토리라는 어떤 보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컨실러는 감추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컨실러가 뭔지 아시죠? 네, 컨실러. 그거 아시면은 이거 단어 의미는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서큘레이션. 그쵸? 네, 순환. 이게 그 여기서는 코스트로 표현이 됐고 본문에서는 프라이스로 표현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약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요약 문제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요약문에 나와 있는 답 포함해서 그 요약문을 가지고
이게 지금 본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추적을 해보시면은 이 문제 유형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하기가 제일 좋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그리고 요약문이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이게 본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약 문제가 약간 좀 그런 특이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수능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학교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좀 일정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그 장문 독해로 가셔가지고 뒤에 거 먼저 해결하시고 24번부터 다시 올라오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순서를 좀 판단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순서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24번은 먼저 좀 푸시는 게 좋고, 빈칸 추론이 아무래도 좀 어렵죠, 지문들이. 예, 그래서 빈칸 추론이 확률상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후순위로 두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뭐 이렇게 순서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